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다. 이 경우에서 제3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태아를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계약에서요. 이 태아가 여기서는 수익자가 되는 거죠.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할 필요도 없고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아나 또는 설립 중의 법인, 설립 중에 있는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의 당락을 가를 정도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지문에서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경우에는 요낙수를 그려야 됩니다. 즉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죠. 제3자, 이 경우는 수익자죠. 수익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 그래요. 참고로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상관계하고 대가관계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보기 이렇게 암기하세요. 보기에 기한 한계인데 항변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보상, 기본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글로 좀 기억해 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필요로 했던 자죠. 요자가 필요로 했던 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했던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죠. 즉 수익자가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3자가 곧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수익자는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이 효자의 히읗이 바로 이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하면은요. 그 효력이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히읗이 이거예요. 확정의 히읗. 즉 수익자는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기분이 좋죠. 따라서 두 번 웃습니다. 첫 번째 히읗은 효력 발생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히읗은 확정이란 뜻이에요.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요.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아요. 또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상호간에 합의해 가지고 수익자의 권리를 없애거나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확정이 돼 버립니다.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소멸도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거를 외우세요. 수익자 기분 좋죠? 돈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기분 좋습니다. 두 번 웃었어요. 효력 발생 확정입니다. 그러나 이 낙약자는 거부권이 있죠. 즉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 그러니까 못 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약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그래서 여기도 낙약자도 한 번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낙약자는 한 번밖에 못 웃어요. 왜 그러냐면 항변, 이 거절하는 게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보기에 기한 항변만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보상관계 이 부분에 기해서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이게 대가관계거든요. 이 대가관계에 기해서는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낙약자는 한 번밖에 못 웃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해서 거절하면 안 됩니다. 자, 암기합시다. 수익자는 두 번 웃을 수 있죠. 효력 발생 확정입니다. 낙약자는 한 번만 웃을 수 있어요. 보기에 기한 항변이죠. 제3자는 수익자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한가요?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도 못하고 취소권 없어요. 해제권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표시 규정에서 비진입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그 규정이 있죠. 거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즉 제3자가 그 제3자가 아니다라고 총칙에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였어요. 결론적으로 의사표시 규정과는 무관한 제3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X입니다.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X예요. 제3자는 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사자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게 없어요. 실전 문제 빨리 푸는 요령입니다. 먼저 지문 속에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수익자는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하기 때문에 청구만 해요. 그리고 이미 받은 거 있으면은 못 뱉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뱉어내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하기 때문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 즉 이 부분이 바로 기본계약이죠. 이 기본계약에 대해서 해제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해요.
이 낙약자는 거절 가능한 경우가 있죠. 즉 항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수익자에 대해서 못 주겠다고 항변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이 부분 기본 계약의 기초에서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계약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 정리. 수익자는 오로지 받기만 합니다. 뱉어내는 게 없어요. 청구만 하는 거예요.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하고요. 손해가 있으면 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이미 받은 게 있으면은 못 뱉어 이렇게 됩니다.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이 낙약자는 기본 계약의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입니다.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요약자, 낙약자가 있으면요. 이게 바로 기본 계약이죠. 이 부분이. 수익자는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제3자라 그럽니다. 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어 있어도 되고 불특정되어 있어도 돼요.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태아라든가 설립 중의 법인도 가능합니다. 3번. 수익자는 받기만 해요. 따라서 해제권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식하게 설명하면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없어요. 자, 빨리 푸는 방법. 수익자는 받기만 해요. 다른 일은 안 합니다. 따라서 해제권 없어요. 4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맞아요. 이 부분을 대가 관계에서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이 부분 약간 설명을 드릴까요? 자,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자가 있죠. 요약자, 낙약자 이 부분을 기본관계라 그러죠. 그리고 요약자, 수익자 사이 관계 이 부분을 대가 관계라 그럽니다.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해서 거절하려면은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5번 지문이 기니까 뒤에서 읽으면요. 해제 문제입니다. 기본계약의 해제 문제예요. 기본계약의 해제 문제에서 수익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오로지 받는 거에만 집중해요. 따라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부터 볼까요? 요약자는 계약 해제할 수 있죠. 요약자는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혈액을 발생하죠.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런 건 없어요. 제3자는 수익자죠. 받기만 합니다. 해제할 수 없어요. 3번 제3자는 받기만 합니다. 수익자니까 청구할 수 있어요. 이행 청구를 하는 거죠.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굴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채굴 그림을 그릴까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죠. 여기서 채무자는 돈을 줘야 될 사람이죠. 따라서 낙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채무자가. 제3자, 즉 수익자에게 확답을 채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채무자, 즉 낙약자 측에서 확답 여부를 채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5번 채무자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채무가 병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요낙수가 있죠. 채무가 병존한다. 즉 채무가 두 개인 것이죠. 아우를 병지하니까 두 개예요. 그러면 처음에 수익자가 채권자였어요. 그리고 요약자는 채무자였습니다. 즉 요약자가 수익자에 대해서 줄 돈이 있었던 것이죠. 이 경우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이 낙약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돈을 줘라 라고 기본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최초의 채무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낙약자에게 채무가 또 발생한 거죠. 즉 채무가 두 개입니다. 따라서 병전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누구냐죠. 낙약자입니다. 빨리 푸는 거에서 직접 청구 기억나시죠?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낙수 이렇게 되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청구합니다. 2번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기본관계 이게 키워드입니다. 대가 관계 그러면 틀려요. 3번 계약 해제 문제입니다. 수익자는 받기만 해요.
이런 해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건 안 합니다. 따라서 요약자는 즉 계약의 당사자죠.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할 때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자는 받기만 해요.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요.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어요. 따라서 맞는 거죠. 없다 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수익자는 받기만 해요. 따라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수익자는 받기만 합니다. 원상회복 청구권 없어요. 수익자는 받기만 합니다.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합니다. 3번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한 항변 관련 내용입니다.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이렇게 돼야 되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본계약이 맞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 병전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맞습니다. 5번 채무면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유효합니다. 채무면제 관련해서는 병전적 채무인수 이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어요. 원래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익자가 채권자였고 요약자가 채무자였어요. 그 상태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낙약자 네가 요약자 나 대신에 돈 갚아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낙약자는 채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채무가 두 개 됐네요. 병전적 채무인수죠. 이 부분에 봤을 때 계약 당사자가 즉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즉 수익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 했잖아요. 아까. 이러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는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 드렸어요. 현존해도 되고 현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태아라든가 설립 중에 있는 법인 가능합니다. 제3자는 받기만 해요. 따라서 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3번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계약의 기한, 즉 기본계약이죠. 따라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권리는 확정이 되죠. 따라서 당사자 간,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약자, 낙약자 합의로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다는 거죠. 요낙수 이런 관계죠.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 즉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어요. 그러나 수익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또는 확답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요. 우리는 이 경우에서 효력 발생을 어떻게 보죠? 도달주의 원칙이죠.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경우는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본답니다. 암기하세요.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죠. 확답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은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은 제3자는 수익자죠. 받기만 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은 낙약자죠. 요약자 아닙니다. 요낙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2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서 하는 것이지 수익자와는 상관없습니다. 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 후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낙약자에 대해서 하게 되면요.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3번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네요. 즉 항변이죠. 기본계약해야 됩니다. 요약자, 낙약자 이 사이니까 기본계약이네요. 따라서 맞는 겁니다. 제3자는 받기만 해요. 수익자입니다. 해지할 수 없어요. 5번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즉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생겼으니까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 경우에는 확정이 되죠.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약자, 낙약자 합의만으로는 그러한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해요.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로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지문이 길죠? 키워드 빨리 봅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내용을 보니까 갑과 을 사이죠. 병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게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 경우에는 요 낙수를 빨리 구별을 합니다. 갑을 병 순서대로 돼 있어요. 병은 수익자죠. 받기만 해요. 다른 짓 안 합니다. 해지할 수 없어요. 2번,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은 기본 계약입니다. 기본 계약이 저급하게 취소됐어요. 그러면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죠. 기본 계약이 없어진 경우죠. 그렇다면 수익자가 가진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아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냐? 확정료 때문에. 확정은요, 어떤 경우냐면요, 갑을 이 두 사람의 합의로 해제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변경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나 합의로 없애는 게 아니고 취소가 된 거죠.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약이 없어진 결과 그 기본 계약의 기초에서 생겼던 병의 권리도 없어지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뿌리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권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갑을 간 합의에 의해서 없애는 거, 그거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취소라고 했어요. 갑을이 합의했다가 아니라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약이 없어지니까 그 기본 계약을 기초로 한 병의 청구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4번에 그 내용 있네요.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없어요. 어떤 경우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확정이 되죠.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3번,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 즉 항변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여야 되죠? 기본 계약에 기하죠. 갑과 을 사이 기본 계약이네요.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을은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약이니까 가능한 경우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반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앞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병이 대금을 수령했죠. 그리고 계약이 무효로 되었죠. 우리는 초간단한 방법으로 풉니다. 병은 수익자죠. 받기만 합니다. 뱉어내지 않아요. 이미 받은 거 있으면 못 뱉어죠. 못 뱉습니다. 안 뱉어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틀린 것은 판례의감 1번.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즉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문제죠. 그러면은 기본 계약에 기한 항변이어야 되죠. 그러나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이기 때문에 이는 기본 계약이 아니라 대가 관계입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어요. 1번은 틀렸습니다. 이 부분 어렵나요?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요낙수죠. 병에게 지급한다. 병이 수익자입니다. 순서대로 돼 있어요. 갑을 병, 이런 구조입니다.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이 이쪽에 있죠. 병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가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 관계죠. 따라서 이 부분을 이유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갑은 당사자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병은 해제를 못해요. 3번, 뒤에서부터 읽어요. 확정적 취득 여부입니다. 보니까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 확정 맞습니다. 4번, 확답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렇다면 수익 거절로 보죠. 5번, 뒤에서부터 읽어요. 반환 청구 문제죠. 반환, 되돌려줘. 그러면은 돈을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병에게 대금 지급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병은 수익자니까 받기만 합니다. 못 뱉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뱉어내지 않아요. 병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가관계는 요건이 아니라 했어요. 기본관계여야 되죠. 대가관계로는 안 됩니다. 2번, 반환 청구 문제예요. 이미 받은 게 있다는 거죠. 병은 뱉어내지 않습니다. 못 뱉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받는 것만 가능해요. 따라서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 청구, 즉 돈 달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병은 받기만 해요. 4번, 기본 계약이 착오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소급적 무효가 되겠죠.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했는데 틀린 것이죠. 그 3자가 그 3자가 아닙니다. 부연 설명하면요. 비진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서 선의의 제3자 또는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규정에서 말하는 3자가 그 3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아니에요. 두 개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 말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속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됩니다. 안 잊어먹는 암기 방법, 그 3자가 그 3자가 아니에요. 병은 수익자 받기만 합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갑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병은 수익자가 되고 순서대로 연악수가 되겠죠. 그리고 더 읽으니까 수익의 의사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럼 확정이 된 거죠.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갑병 사이의 항변이네요. 안 되죠. 이 경우는 기본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병은 수익자 즉 받기만 해요. 해제 같은 거 안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거죠. 3번 지문이 기니까 뒤에서 읽으면 반환 청구 문제네요. 병이 이미 받은 게 있는 거죠. 을이 이미 이행한 것부 받은 게 병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병은 받기만 해요. 뱉어내는 거 없습니다. 병은 못 뱉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병은 수익자 받기만 해요. 따라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본 게 있으면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받기만 합니다. 병은. 5번 계약 해제 문제네요. 병은 수익자 즉 받기만 해요. 동의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갑은 당사자죠. 여약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니까 해제할 수 있어요. 그만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보니까 상대방 을이 채무 불이행했답니다. 그러면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 경우 수익자 병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약 해제 관련해서 병은 수익자니까 받기만 해요. 따라서 병은 동의 같은 거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즉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러면은 연악수가 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갑을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제3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을은 낙약자죠. 그러니까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읽어보니까 이거죠.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낙약자가 을이 여부에 대해서 최고하는 겁니다. 병은 수익자 받기만 해요. 따라서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을에게죠. 맞습니다. 을은 낙약자니까 을에게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병은 수익자입니다. 받기만 해요. 해제 같은 거 안 합니다. 4번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못 뱉어예요. 항상 받은 게 있으면 뱉어내지 않아요. 맞습니다. 5번 갑이 이전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하면은 을은 낙약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병은 수익자입니다. 병이 낙약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이걸 이유로 해서 이게 지금 기본관계죠. 따라서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지문이 길어요. 뒤에서 읽어요. 수익의 의사표시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럼 빠르게 연악수를 확인합니다. 갑을 병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악수가 됩니다.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갑과 을은 당사자죠.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다. 합의 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미 수익자가 했어요. 그러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 안 됩니다. 2번 계약 해제는 병이 못하죠. 병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죠? 푸는 방법. 병은 받기만 해요. 수익자니까 받기만 합니다. 해제 같은 거 안 합니다. 병은 수익자니까 받기만 해요. 따라서 돈 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이 지체합니다. 그러면 을은 이 둘 사이 관계는 기본 관계죠. 따라서 병이 돈 달라 해도 을은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병에게 못하죠. 병은 뱉어내지 않아요. 못 뱉어 이렇게 됩니다. 병에게 지급하기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병은 수익자입니다. 연악수가 되겠죠. 다음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지문이 기니까 뒤에서 읽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대요. 어떤 경우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병은 받기만 해요. 뱉어내는 게 없어요. 병은 못 뱉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병은 받기만 해요. 수익자입니다. 취소 같은 거 안 해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4번 병이 을에게 병은 수익자죠.
수령의 의사표시, 즉 수익의 의사표시 한 후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죠. 그 후에는 합의해제로 병의 수익권을 없애지 못해요. 하더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병은 수익자가 받기만 합니다. 따라서 돈 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